네, 좀 전 보신 미얀마에서 일어난 아웅산 테러, 오늘로 정확히 32년이 됐습니다. 오늘 당시에 생존자, 현장에 있었던 2명밖에 되지 않은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인 청와대 당시 공보비서관, 그리고 그 뒤에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욱 전 장관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건강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저 뭐 소일하고 있죠. 지금 간혹 친구들이나 만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40대 아주 젊은 나이셨죠? 예, 그렇었죠. 40대 초중반. 예, 초중반. 예, 그렇습니다. 예. 한창 젊었을 때죠. 예. 그때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재직하고 계셨고요. 네네. 그 테러가 일어난 것이 그때 일요일이었었다면서요?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일요일인데 이제 그때 이제 전 대통령 거기에 이제 국빈이 오면은 항상 처음 우리 현충원 방문하듯이 예. 방문을 아웅산 묘소라는 게 아웅산이라는 분이 버마의 국부입니다. 독립의 아버지거든요. 당시에 버마였죠, 나라 이름이. 예, 당시는 버마죠. 지금 고쳤습니다. 미얀마로요. 예, 이제 거기서 참배하는데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한 것인데, 그래서 6.25 전쟁도 네. 일요일이었거든요. 예, 예. 일요일에 사건 일어가지고 서울을 사나흘 만에 딱 점령했지 않습니까? 예, 예. 나도 그때 딱 생각나게 그때도 공휴일이었습니다. 한글날. 예.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이거든요. 반드시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에 일을 벌일 때는 뭔가 후속 조치가 동원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 쳐들어오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뭔가 뭐 최소한 서해 오도든지 예. 뭐 동해안을 뭐 어든지 그건 알 수 없죠. 뭔가 일요일에 했을 때는 더군다나 국가 원수를 했을 때는 이 뭔가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마치 뭐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세상 있겠죠, 뭐, 어떤 당연히. 사람도 예, 예. 그것도 이 남북한에 뭐 대치가 돼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남은 나라에 가서 예. 남은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그런 테러를 한다. 이건 인류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저지른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장관님께서는 현장에 미리 가 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예.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묵었던 데는 지금 가령 신라호텔 영민관이라고 치면은 네. 사건은 이제 청와대 근처에서 어떻게 이제 그 기념식을 하는 그 아웅산 묘소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간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비서관들이나 이범석 부총리, 이범석 외무장관, 서석준 부총리 이런 분들은 저쪽 어떻게 삼각지 정도에서 미리 출발해가지고 미리 도착해 있었어요. 우리는 아침에 호텔에 할 일도 없으니까 예. 미리 일찍 가자. 서석준 부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미리 우리는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영빈관에서 주무시던 그 대통령을 모시고 주무시던 그 이제 이계철 대사라든가 이계철 대사는 이쪽 갔습니다만은 한병준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네. 대통령께서 곧 오십니다. 그러면서 미리 오셨다고요. 미리 왔는데 그 미리 온 중에서 제일 먼저 길 안내를 한 사람은 버마 대사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버마 지리를 잘 아니까. 네, 네. 버마 대사 차가 제일 앞에 이제 안내를 했거든요. 예. 안내를 하는데 그 양쪽에 이제 태극기 이제 딱 달고 또 그분이 또 이계철 대사 안경도 쓰시고 예, 예. 여러모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하고 좀 모습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폭탄을 설치해 놓고 이걸 기다리던 예. 사전에 폭발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전 대통령 일행이 가시는 차인 줄 알고 그걸 시간을 딱 자기들이 맞춰놓은 시간에 딱 해가지고 누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계철 대사가 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행이 와서 각하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정렬합시다 해서 정렬을 딱 해서 나도 이제 정렬을 딱 하고 넥타이를 탁 끼니면는데 꽝 터졌어요. 정확하게 시간을 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 굉음이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 굉음은 소리가. 저는 근데 굉음을 잘 못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고막이 터져 있었어요. 잘 의식을 못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전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때 진홍곡이 좀 울렸다고. 예, 기념식 하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누른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계철 대사 오는 차를 보고 눌렀다고 생각하고. 예. 자, 그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예, 어떤 분들은 진홍국 그것을 이제 오신 신호다 생각했다. 이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예. 자, 그때 현장 화면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만 봐도 어느 정도의 폭발이었는지를 예. 가늠할 수 있는. 저도 사실은 그 어릴 때 그 뉴스를 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초토화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저기 폭발이. 나무 지붕인데 나무 지붕이 뭐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나고 다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그때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떤 상황이던가요? 저 밑에 저 지붕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땅바닥에 제가 떨어졌어요. 휙 몸이 날아가지고. 예. 그 나중에 보니까 폭음에 날아간 것도 있지만은 이 석가래 있지 않습니까? 예. 석가래가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 어피스에 때려가지고 머리가 다 깨지고 예. 이리 빗 맞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제 머리 위에 이제 우리가 10사람이 쭉 도열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서 이제 저 나중에 오실 때는 저기인데 이쪽에서 폭탄이 제가 저쪽 있었는데요. 예. 폭탄이 저기 하나 실렸고 이쪽에 하나 가설해놨고 폭탄에는 소위탄이 있어요. 소위탄. 네.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저하고 200 합창이장하고 있던 그 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 터지고 이 중간에 저기 터지면은 요 터지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선이 끊어져 가지고 네. 여기 또 소위탄으로 연결돼 있는 이 선도 끊어져 가지고 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소위탄이 터졌으면은 여기 흔적도 없이 뭐 저도 그렇고요. 완전히 제가 된답니다. 마침 저거 하나만 터졌기 때문에 예. 그 200 합참이장하고 저는 이제 생명을 좀 건진 건데 두 분만 중상만 생명 있고 건지신 거죠. 마지막에 이기욱 저 병원에 갔을 때는 이기욱 그 재무 차관까지 살아 계셨어요. 예. 신음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미 육군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돌아가셨죠. 아, 예. 그렇군요. 그때 현장 사진에 그 장관님이 쓰러져 있는 그 사진도 있던데요. 그 사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이게 예. 아니 요건 뭐 전지 아닌지는 예. 이 사진에 있는 거죠. 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 사진에는 제가 이제 부축바다가 나오는 사진이고요. 부축바다가 나오는 사진은 피투성이 얼굴 떼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있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자면 이 사람 예. 축받고 나오는 이분이 바로 그 당시 공보비서관이었던 최재욱 전 장관이십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 이분들은 간에 쓰러진 사람들. 예. 제가 본 데는 이분은 그 당시 연합통신 사진부장이 아니신가 싶고, 전부 다 그냥 보시면 다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당시에는 이게 너무 이게 참혹하다고 그래서 예. 당시에는 보도되지 못하고 그랬군요. 만 1년 지나서 그나마 이제 보도됐던 겁니다. 아주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 그래서 그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부총리, 예. 서석준 부총리, 그리고 이범석 외무장관하고 외무장관. 이제 뭐 동자부 장관 뭐 쭉 이렇게 장관급들 이제 앞에 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김재희 경제수석이라든지 그 차관급들 쭉 이렇게 하고 김재희 경제수석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예.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 심상우 그때 의원이죠. 예, 심상우 저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인데 그 아드님이 심연섭 그 아드님이 코미디언이시고 심연섭 씨요. 예. 네. 자, 이분들이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그리고서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은 건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전두환 대통령께서 출발하셨는데 마침 안내를 맡은 게 버마 외무장관. 버마 외무장관이 자동차 자기 승용차 고장이 나가지고 한 4분 늦게 왔어요. 안내하러. 그 바람에 늦게 출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차가 고장 나지 않았으면은 그 시간에 왔겠군요. 물론이죠. 거의 4분 지각인데요. 그런데 이제 4분 늦게 출발했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 묵으신 숙소하고 이쪽 사고 난 현장하고가 4.5km입니다. 근데 이제 장세동 경호실장하고 이분들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이렇게 3km 정도 왔을 때, 그 3분의 2 정도 왔을 때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1.5km밖에 안 떨어졌죠. 근데 차를 전 대통령께서 회고하시면은
요 차를 돌리시더래요.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뭔지 몰랐죠. 차를 유턴을 하더라고요. 예. 웬일이냐고 나중에 물으니까 저서 터졌다. 사고가 났다고. 예. 예. 제일 처음 돌릴 때는 뭐 잘 모르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차가 당시 버마의 외교장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예. 고장이 나가지고 다른 택시를 타고 오는 바람에 4분 지각했어요. 예. 그래서 4분 늦게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4분 늦게 출발하지 않았으면 뭐 도착하셨겠죠. 예. 당시 신문을 저희가 그 장관님께서 갖고 계신 당시 신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원래 경향신문 출신이시죠? 경향신문 사장을 사장도 하시고 그래서 예. 뭐 요걸 경향신문을 제가 갖고 계시는데 예. 그 당시 뭐 온 전 신문이 그리고 온 국민이 참 여기 이게 뭐 한문으로 나왔습니다만 경악의 휴일, 진짜 경악의 휴일이죠. 네. 전국이 침통. 예. 그리고 요 전부 다 쭉 이래 나오는데 사망자 명단도 쭉 나오고요. 뭐 부상자 명단에 뭐 저도 있습니다만. 저희 버마 국립묘지 참배전 폭발 사고, 서부 총리 등 수행원 수행원 5명, 15명 순직이라고 돼 있죠. 순직, 예, 15명. 그때는 아직 이기욱 씨는 또 저쪽 필리핀인가 어디 가서 사망하셨고 네, 그중에 경호원 한 분도 내 옆에서 한참 신음을 하십니다. 신음을 하시면 살아 계셨는데 내가 어디 가서 잠깐 수술 받고 나오니까 허연천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15명인데 2명이 더 불어서 이래 됐죠. 예. 전 대통령 영부에는 무사, 예. 북계 음모인 듯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상자 명단에 보니까 세 번째로 있군요. 여기 최재욱 대통령 홍보비서관. 예. 그 중간에 두 번째 있는 이기욱 이제 재무차관 나중에 또 돌아가셨고. 그런데 이제 이 북괴 음모인 듯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처음에 이 사고가 나니까 그 버마 대통령하고 그 당시 버마 실권자가 내빈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연쇄적으로 와서 이거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 우리나라의 버마 자기들 나라에 그 정보부장을 교체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장난을 쳐서 이래 된 것 같다. 자기들 내부 사정으로 돌려요. 처음엔 그랬군요. 예. 내부 사정 돌렸는데 이제 전두환 이 불과 일주일 전에 대구 미 문화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 폭탄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북괴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금방 딱 아시는 거죠. 야, 이건 버마까지 와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말이야. 버마 사정이 아니다. 해서 딱 얘기해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수십 년간 겪은 거다. 겪은 거니까 버마 내부 사정이 아니다. 이거는 북측으로 단정해라. 그러니까 이 수색도 어떻게 하느냐면 내부국 자기들 나라에 전부 다 그 수색이 어떻게 수색합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내뺄 때는 내륙으로 내뺄 때는 없거든요. 내륙에 자기들 그렇잖아요. 내륙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해서 아마 배를 타고 갈지 모르니 글로 저 수색로를 좁혀라 이랬거든요. 그런 바람에 금방 잡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 잡혔죠. 북한 사람들이라는 두 사람 잡혔죠. 소행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잡혔고, 그래서 옥사를 했고 범인들은 옥사를 하기도 했고. 하나는 오래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북한이 그 당시에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그 테러를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걸 그대로 둘 수 있느냐 뭐 그런 여론이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많았었죠. 많았는데 근데 그때 전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버마라든지 인도, 스리랑카, 호주 이런 데를 왜 방문하시려고 하면 그 전에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 험한 데를. 그리고 그 2년 전에는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는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거야말로 완전히 그 대한민국 우수성을 하는 거 남북 대화에서 완전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남북 상태라는 게 어떤지 하면 유엔 총회에서 이 미국 뭐 측이 우리나라를 지지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가결되고 또 소련이 뭐 해서 이북을 도와주는 거 그것도 가결되는 유엔 외교가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유엔 외교에서도 이기고 올림픽에서도 많은 나라를 구하겠다 해서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속으로는 응징하고 싶은데 응징을 하가 전쟁이 일어버리면 올림픽 뭐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올림픽만이 아니었어요. 86년 아시안게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귀국하실 때부터 담화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인내다.
한 번 더 참으시겠다 이거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내 그 뭐 보수 단체도 있고 군인들 뭐 후배들 아주 막 이래 할 때 다 말리세요. 예. 참아라. 결단할 때 내가 결단할 때 내가 너는 참아라. 예. 너가 이 하나 때문에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올림픽이 뭐 어떻게 되느냐. 예. 모든 건 내한테 맡겨라. 아 그래서 이렇게 무말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견뎌 오셨습니다. 예. 장관께서는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때 자민련 소속으로 환경부 장관 하셨고 그 뒤에 국회의원도 하셨고 예, 공동정권. 예. 이때 그야말로 정말 구사일생으로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아나셔서 그 뒤에 제2의 인생을 사신 건데 그 뒤에 어떤 심정으로 사셨습니까? 예, 뭐 이제 나머지 그때는 뭐 이제 뭐 새로운 그 덤 인생이니까 예. 뭐 제 딴은 최선을 다했고요. 예. 뭐 저한테 맡겨진 임무를 참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건 이 전부 참 내가 제 생에 이건 뭐 기쁨이라기보다도 네. 제 생에 내 보답이다 나를 위한 예. 그걸로 살아왔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년 전 일입니다마는 오늘의 시사하는 바도 여전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그 남북 관계 또 복잡한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최재욱 전 환경부 장관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고맙습니다.